네,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정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또 하나의 중국 AI 서비스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델도 1월 말, 그러니까 딥식 충격이 있는 고맘쯤에 나왔는데요. 마치 약속이라는 듯이 비슷한 시기에 다들 내놓은 것 같아요. 알리바바의 QN도 했었고, 딥식 QN, 그다음에 이 키미도 비슷한 시기에 나왔는데 그때 제가 한번 써보고 상당히 괜찮은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kimi.ai로 접속하시면 되고요. 뭐 이런 아주 간단한 화면이 나옵니다. 키미라고 있고 ask kimi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냥 키미가 있고 이렇게 눌러보면 K1.5 롱 O가 두 개니까 룽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아무튼 뭐 길다 할 때 그 롱 하면 그 O를 여러 개 넣으면 롱이 되는 것처럼 약간 재밌게 만든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싱킹이 있습니다. 뭐죠? 이게 추론 모델이라는 얘기죠. 여기 보면은 Complex Visual and Text Reasoning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추론 모델이라는 거죠. 얘가 지금 보니까 멀티모달이에요. 그러니까 그림도 잘 인식한다. 그림 인식과 그다음에 추론을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고 하면은 이제 체인 오브 서트 생각의 사실 기능이 있어서 추론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온라인이 있습니다. 온라인을 끄고 켤 수 있는데요. 온라인 오프라인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켜 있으면 인터넷에 접속해서 자기가 찾아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치 기능이 있다는 얘기죠. 검색, 그러니까 퍼플렉시티나 뭐 다른 것처럼 그런 우리가 뭐 앤서 엔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정의해서 자기가 답변을 해주겠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기능들이 다 있는 겁니다. 완 세트예요. 이게 완전한 세트입니다. 기능이. 왜냐하면 검색되고 추론되고 그 다음에 멀티모달이고 그리고 또 첨부 파일도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이게 다 올라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맥스가 50개 파일이고 각각에 100MB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PDF, DOC, 엑셀, PPT, 텍스트, 이미지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파일들을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낌이 뭔가 상당히 완성된 듯한 느낌이에요. 상당히 기능이 많은 거죠. 사실상 그림을 만들어주는 거, 이미지 제너레이션 빼고는 웬만한 기능들은 다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네, 키미라는 모델에 대해서 퍼플렉시티한테 시켜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키미 AI는 중국의 AI 스타트업 문샷 AI가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이고요. 텍스트와 이미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다중모달, 멀티모달이죠. 2025년 1월에 키미 K1.5를 발표했는데 뛰어난 성능을 입증해서 주목받았다. 특징은 다중모달 처리, 그다음에 긴 문맥 처리, 12만 8천 토큰까지 긴 문맥을 처리할 수 있다. 그다음에 강화 학습 기법으로 고급 샘플링 전략을 통해 효율적으로 훈련됐다. 네, 키미 벤치마크는 요거를 보면 될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5원 레벨이다. 5원이 그 오픈 AI의 추론 기능이 있는 모델이잖아요. 5원. 보면은 키미 K1.5 롱 COT 추론 모델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원 추론 모델이 있는 거고 5원 미니는 이제 추론 모델이 있는 5원을 좀 작게 만든 거겠죠. 그 다음에 QVQ 이게 알리바바 거죠. 알리바바 72빌리언 그 다음에 32빌리언 프리뷰 이런 모델들하고 비교를 했는데 매스, 코드, 비전 이 세 가지를 비교했네요. 지금 보면 5원보다 조금씩 높아요. 그죠? 매스, 수학도 높고 코드는 뭐 비슷하거나 좀 딸리고 벤치마크가 이제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동점이 나왔고 하나는 조금 딸리는 걸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비전은 두 가지 중에 마찬가지로 매스 비스타하고 MMMU가 있는데 매스 비스타는 높게 나왔는데 MMMU는 좀 낮게 나왔네요. 자, 그렇고 여기를 누르면 이제 새로운 채팅이 시작됩니다. 제가 계속 LLM을 소개시켜드리면서 테스트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논리, 수학, 엔지니어링, 코딩 이렇게 문제 12문제를 내서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이제 그건 미리 해놨고요. 그거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좀 테스트 해봤던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얘가 그 비전 리즈닝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해봤어요. 예전 영상에서 요 옹벽 그 도면 주고 전도 안정성 검토 해봐라 이렇게 시킨 거 있었잖아요. 이제 그거 한번 해봤거든요. 이렇게 그림 주고 조건을 줍니다. 단위 중량이 얼마고 전도 안정성 검토 해봐 이렇게 했는데 요게 이제 리즈닝 한 거거든요. 요거 이제 리즈닝을 킨 거죠 아까. CO 롱
뭐였죠? 롱 띵킹. 그런데 얘는 뭐 맞추지는 못했어요. 저쪽은 이제 틀렸는데 아무튼 여기 보면은 이렇게 싱킹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조사 서치 한번 시켜봤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이 온라인 켜놓고 하면은 자 제가 뭘 물어봤냐면 2024년 11월 27일과 28일에 대한민국 중부지방에 폭설 내렸잖아요. 그때 많이 무너졌는데 적설량을 조사해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16개의 페이지를 찾았어요. 그 다음에 서머라이즈 했어요. 자, 그러면 16개 페이지가 이렇게 눌러보면 이쪽에 이제 나옵니다. 근데 보니까 한국 이거 눌러보면은 영문 기사만 찾았더라고요. 그 우리나라 뉴스는 우리나라 기사를 찾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게 조금 이제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검색을 해갖고 그 지역별로 최대 적설량 47.5, 이렇게 43 이런 식으로 나오긴 나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중국말이 나오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파일을 올리고 한번 해봤거든요. 요거는 제가 계량 설계 하중, 인간상태 설계법 요거를 이제 설계 기준으로 올린 겁니다. PDF 파일로 요거 올리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대화를 해봤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리즈닝을 켜놓고 이 파일 내용을 요약해줘 했는데 쭉 이제 뭐 요약을 해줬어요. 이렇게 뭐 하중편이니까 하중에 대해서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선박충돌 하중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줘 그랬더니 리즈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알려줬어요. 근데 내용이 갑자기 마찰력이 나와요. 장대레일 총하중이 나오고 열차의 탈선 하중이 나오고 약간 이제 새길로 샌 거죠. 그래서 얘가 아주 정교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교량대장 그 GPT스 만든 거 있잖아요. 교량대장. 요거 이제 그 8.5메가짜리인데 우리나라 4만 개 교량의 현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주고 줬는데 이게 보면 익시드 넘었다 이거예요. 워드 리미트 너무 많다 그런 것 같아요. 키미 올리 리드 첫 번째 1%만 읽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 엑셀 파일에 있는 거는 읽어서 이렇게 뭐 보여주는데 그래서 양식 설명이 돼 있고 뭐 도로 종류, 노선명 아무튼 그 데이터에 있는 컬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 파일은 대한민국의 도로 교량 및 터널의 상세한 현황을 제공하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량 데이터 중 최대 경관장이 가장 긴 교량에 대해서 대한 정보를 알려줘 이렇게 했더니 얘가 막 중국말로 막 바뀌더니만 뭐 1577m짜리가 뭐가 있나 봐요. 제가 보니까 이거 그냥 헐루시네이션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강선악동강교인데 네, 실제 파일을 열어서 확인해 보면 자 그럼 여기 보면 강선악단강교가 있거든요. 아마 부산 방향, 춘천 방향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국도 55호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총 길이가 1850m. 그러니까 이거 1.8km 정도 되는 거죠. 총 길이가. 길긴 긴데 이게 최고 긴 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검색한 건 이건 뭐냐면 최대 경관장을 가지고 검색한 거예요. 최대 경관장이 제일 긴 거. 요거가 제일 긴 거는 사실상 이순신 대교죠. 그거를 저는 잘 찾나 본 건데 1850m. 총 길이가 1850m면 또 총 길이가 최고 긴 것도 아니거든요. 강서 낙동강교가. 총 길이가 제일 긴 거는 제가 이게 지금 소팅을 해 놓은 건데 당연히 인천대교거든요. 11.8km. 그러니까 요게 검색된 것도 아니고 최대 경관장이 최고 긴 것도 아니에요. 최대 경관장이 제일 긴 건 당연히 이순신 대교 나오겠죠. 그죠? 1545m, 1545.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걸로 지금 검색이 된 거죠. 이게 혹시 그 아까 그 읽을 때 워드 개수가 넘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파일 첨부할 수 있는 거는 50개까지 그다음에 각 100메가인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미지나 이런 거는 하나당 뭐 몇십 기가 몇백 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파일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파일 안에 이런 단어들이 몇 개냐가 중요한 건데 이거는 지금 교량이 4만 개거든요. 4만 개인 상태에서 이게 옆으로 칼럼이 열 몇 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아마 컨텍스트 길이를 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읽는 건 좋다 이거죠. 읽는 건 좋은데 그 내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얘가 용량을 초과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용량을 초과했다면 그러니까 일부 내용을 가지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엉뚱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 설계 기준 요거 컴퓨터 설계 기준이 있거든요. 워드 파일로 된 거 워드 파일도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거 뷰어는 옆에서 작동하니까 되게 편하게 좋아요. 하고 좋은데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해줘 그랬더니 뭐 중간에 막 내용 미제공 요거는 한자로 막 나오고 그러는데 아무튼 요거 보면 되겠죠. 뭐 잘 찾아냈습니다. 뭐 조사 및 계획 그 다음에 재료 설계 그 다음에 설계 쪽에는 4.1부터 시작해서 설계 일반 흰부재 설계 뭐 이렇게 압축 부재 설계 뭐 이렇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그대로 보여준 것 같지는 않고 뒤에서 뭘 찾은 것 같아요. 그죠? 여기에는 지금
4.1, 4.1인데 이 중간 4.11, 4.22, 4.12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뒤에서 찾은 건가 봐요. 4.11, 4.12 일반 원칙이죠. 그러니까 이거 맞거든요. 4.12. 그러니까 저게 단순히 요 목차가 단순히 맨 앞에 있는 그 목차 페이지를 그냥 단순히 보여준 게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가 내용을 파악해 갖고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4.2도 휨부재 설계의 제한사항, 그다음에 4.21 휨부재의 횡지지 간격, 그다음에 휨부재의 최소 철근량, 휨부재의 최소 철근량 이런 식으로 맞았죠. 도로까지. 그래서 제가 지압 강도에 대해서 설명해 줘 이렇게 했는데 이 오른쪽 창이 그 검색이 되면 되게 좋을 텐데 이 왼쪽만 지금 검색이 되네요. 이건 단순히 그냥 진짜 뷰어 기능만 있나 봐요. 나름대로 PDF로 같이 볼 수 있는 건 상당히 장점입니다. 쭉 보면 4.7이 지하 강도잖아요. 그럼 4.7로 가보겠습니다. 4.7 지하 강도 나왔죠. 4.7 지하 강도 나왔는데 설계 지하 강도 그래가지고 공식이 뭔가 얘하고 안 맞는 것 같죠, 그죠? 내용이 좀 다르죠. 지금 보면은 FCP, 그다음에 FC 곱하기 베터 이렇게 나왔는데 여긴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할루시네이션 같은데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레그 시스템이라는 게 얘가 기본적으로 LLM이 어떤 지식이 있잖아요. 사전 학습을 한 지식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레그 시스템은 내가 이 파일을 줬으니까 이 파일을 가지고 얘가 넣어서 답을 하면 되는데 이걸 참조해서 답변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때 할루시네이션이 또 들어간다는 얘기죠. 수식도 사실상 지하 강도는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값이 루트 A1분의 A2가 그죠? 값이 2 이하로 해야 된다. 그 2 이하로 해야 된다. 값 이하로 해야 된다. 이렇게 있는데 없잖아요. 그죠? 이런 루트 A1분의 A2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렇게 보통은 요 문서를 내가 줬으니까 여기에 내가 어느 부분을 참조했다. 요게 이제 그 참조한 그게 나와주면은 이제 팩트 체크하기가 좋은데 이제 그런 게 안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 조금 아쉽네요. 그러니까 이게 할루시네이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기능들을 좀 살펴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다른 모델과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지금 다 제가 문제를 내서 답을 받아놨고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A, A, B, A, B, C, A, B, C, D 이렇게 단순한 패턴인데 요게 다음에 올 게 뭔지 맞춰봐. 근데 제가 요거 테스트할 때 요건 껐거든요. 추론 기능은 껐어요. 추론 기능도 끄고 오프라인을 했습니다. 온라인을 안 하고 온라인을 하면 이제 검색을 하니까 인터넷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검토를 했고 첫 번째 문제는 A, B, C, D, E 맞죠? 그죠? 하나씩 증가하면서 추가돼 가지고 A, B, C, D, E가 맞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맞았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수에 5를 더하면 그 수의 2배보다 3이 작다. 요거 방정식 세워서 풀 수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세워서 풀면은 답이 8입니다. 정답입니다. 두 번째 문제도 맞았고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보라가 순서대로 이제 반복되는데 57번째 색깔은 뭐냐? 요거 나누기 5 한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순서를 정하면 되겠죠. 파랑 맞았습니다. 세 번째 문제도 맞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5명이 사과를 먹고 있는데 A는 B보다 먼저 먹었지만 C보다 늦게 먹었고 D는 E보다 먼저 먹었지만 B보다 늦게 먹었다. 지금 문장이 두 개잖아요. 5명이 언급됐는데 두 개의 문장에 공통으로 있는 사람은 B죠, B. 그래서 B를 가지고 이 전체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 먹는 순서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추론이 아니죠. 쭉 생각을 해서 풀었는데 C, A, B, D, E 맞았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제도 맞았고요. 자, 세 명이 일렬로 서 있어요. 세 개의 검은 모자와 두 개의 흰 모자를 랜덤하게 씌우는데 맨 뒷사람은 앞 두 사람의 모자 색깔을 볼 수 있고 중간 사람은 맨 앞 사람 모자를 볼 수 있고 하지만 자기 스스로의 모자는 볼 수가 없는 상태에서 맨 뒷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자기 모자 색깔이 모르겠다. 앞 사람 두 사람의 모자 색깔을 보고 자기 모자 색깔을 모르겠다는 거죠. 경우의 수가 있겠죠. 검은 건지 하얀 건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했고 중간 사람도 모르겠다 그랬어요. 근데 맨 앞 사람은 알겠다. 색깔은 이거다 라고 이제 대답을 했는데 모자 색깔이 무슨 색깔이고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느냐 이제 그걸 묻는 질문입니다. 일단은 검은 모자임을 알 수 있다. 검은 모자 맞습니다. 정답이고요. 다섯 번째 문제도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26개의 똑같이 생긴 동전이 있는데 한 개가 가볍고 개가 가짜예요. 그리고 또 양팔 저울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쪽이 무거운지만 알 수 있는 그 양팔 저울을 최소 몇 번 저울질을 해서 가짜 동전 한 개를 가려낼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요거는 998 그죠?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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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이렇게 그룹을 나눠 갖고 저울질을 하면 되고요. 9개 쪽에 좀 가벼운 게 있으면 333으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8개 쪽에 있으면 332,
2로 해서 이렇게 갈아내면은 3번이면은 가짜 공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았고요. 잘 가고 있습니다. 뭐 특히 어려운 문제가 없었죠, 지금까지는. 자, 그 다음에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4배고 5년 전에는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5배였다. 그래서 이건 조건식으로 풀면 되는 거죠. 첫 번째, 지금 현재의 조건, 5년 전의 조건, 이렇게 수식을 세워서 풀면은 아들의 나이를 먼저 구하면 20이고, 아버지의 나이가 현재 아들의 나이의 4배라고 그랬으니까 아버지의 나이는 80이다. 이거 문제도 맞았습니다. 자, 7번 문제도 맞았고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인데, 요거 다른 모델들이 좀 많이 틀렸던 문제거든요. 자, 3명의 용의자 ABC가 있어요. 근데 A는 내가 범인이 아니다. B는 A가 범인이다. 그다음에 C는 B가 범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들 중에 한 명만 진실을 말하고 있고, 2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고, 누가 범인일까? 요걸 묻는 문제입니다. 서로 모순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푼 거를 보면은 쭉 가서, 답은 A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A도 거짓말을 하고 있고, B도 거짓말을 하고, C만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게 요 케이스가 맞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틀렸거든요. A가 진실을 말하고 있고, 범인은 B입니다. 이 문제 상당히 다른 모델들도 좀 많이 틀렸어요. 논리 문제인데, 자, 그 다음에 9번째. 자, 두 개의 팔면체 주사위가 있습니다. 그 두 개를 던졌을 때 어떤 숫자 두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두 수의 곱이 그 두 수의 합보다 큰 게 몇 번이 나올 수 있고 그게 확률로 하면 얼마냐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팔면체 두 개를 던지는 거니까 88에 64, 64개의 케이스 중에 64개의 케이스 중에 곱이 합보다 큰 게 몇 개냐 이렇게 하는데 얘는 좀 상당히 특이하게 풀었어요. 보통은 이제 48개가 맞거든요. 그래서 48개를 구합니다, 보통은. 근데 얘는 지금 나머지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합이 큰 경우를 찾은 거예요. 합이 큰 경우. 반대로 이렇게 해갖고 뺐어요. 64 중에서. 그래서 48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48개의 경우가 맞거든요. 그래서 답은 3분의 4가 맞습니다. 그래서 얘도 정답이죠. 자, 논리 문제, 논리 수학 문제는 그래서 딱 한 개만 틀리고, 아까 그 용의자, 그 문제 딱 하나만 틀리고 다 맞췄고요.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문제입니다. 자,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피해철 균형을 구하는 건데, 요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 제가 잘못했고 제가 온라인을 켜놨었나 보네요. 막 검색을 했네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틀릴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공정하게 하려면은 온라인을 끄고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철근양 구하는 문제인데요. 보면은 제가 여기서 커버가 80이라고 했고 제가 콘크리트 표면부터 철근의 중심까지라고 분명 줬거든요. 얘가 그걸 했는데 근데 D값을 구할 때 당연히 H에서 커버를 빼면 되는데 얘는 또 여기다가 철근 직경에 또 반을 또 커버로 뺐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D값이 틀렸고 그 다음에 공식 두 개는 잘 캐치해냈는데 여기서 AS는 요 공식을 갖고 그냥 그대로 풀었어요. 파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풀면 안 되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코딩 문제입니다. 코딩. 자, 코딩 문제. 사용자로부터 2차 방정식의 ABC를 입력받아서 그 근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매스작스를 이용해서 수식을 렌더링 해주고 이렇게 아까 우리 이렇게 수식을 예쁘게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에다가 그 근을 표시해달라는 얘기죠. X축하고 만나는 점을. 그러니까 Y는 0인 그 점을 찍어달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X축의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해달라. 약고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고, 이렇게 입력창이 나왔고, 여기 지금 수식 렌더링은 잘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1, 4, 3 이렇게 주고 드로우를 눌렀는데, 그래프도 잘 나왔어요. 근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맞거든요. 그런데 그래프도 지금 X축을 잘 조정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마이너스 1이면 여기 어디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 어디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면 여기 어디 되겠죠? 아무튼 잘 조정했어요. 그죠? 뭐 이렇게. 근데 문제는 지금 요 이퀘이션만, 포물선만 그렸고, 요걸 안 그렸어요. 표시를 안 했어요. 표시. 거의 다 맞췄는데, 렌더링도 잘 하고, 그래프도 잘 그렸는데, 요 근 위치 표시해달라는 거를 얘가 시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요거 조금만 수정해달라고 그러면 잘 수정해 줄 것 같은데, 평가할 때는 그거 다 틀린 걸로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얘도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코딩 문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딩 문제는 뭐냐면,
자, H빔, I빔, H빔 이거를 재원을 입력받아서 그리고, 그죠? 모양을 그리고 그 다음에 단면적도 구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나 엔지니어링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수학이나 그 다음에 어떤 도면을 그리고 어떤 형상을 보여주고 이런 게 이제 엔지니어링에서 주로 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얘를 나온 거를 복사를 했고요. H빔을 이렇게 단면을 탑 플랜지, 바텀 플랜지, 웹 높이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게 됐고요. 그대로 입력된 대로 한번 계산을 시켜 보겠습니다. 계산을 시켰더니 뭐 단면적은 맞게 구했어요. 근데 그림이 안 나왔어요. 요 에러 메시지를 한번 보면은 에러 메시지가 있거든요. Chart is not defined. 아무튼 뭔가 에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 가지라도 동작이 안 되면 틀린 걸로 했거든요. 자, 그래서 마지막 코딩 문제도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네 문제가 틀린 걸로 됐는데 요거 다른 모델들과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점수를 한번 볼까요? 67점이 나왔네요. 67점. 다른 모델들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 미스트랄, 그 프랑스 거죠. 프랑스 거. 미스트랄보다는 점수가 좀 낮았고요. 한 문제 더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록보다는 잘 나왔고, 그 다음에 메타의 라마 3.3, 70빌리언보다는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제미나이보다는 좀 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미나이, 맞죠? 제미나이 2.0 프로, 그 다음에 제미나이 2.0 플래시, 덜 나왔고, 툴루, 그죠? 툴루. 앨런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만들었던 툴루 405 빌리언보다는 조금 한 문제를 더 틀렸습니다. QN, 알리바바 거죠? QN보다는 점수가 조금 낮게 나왔고, 아무튼 딥식보다도 낮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리즈닝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점수가 이렇고요. 그 다음에 리즈닝이 있는 걸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즈닝 기능을 켜놓고 하면 좀 결과가 달라지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킴이 1.5, 리즈닝이 있는 걸로요. 그죠? 리즈닝이 있는 걸로. 네, 이번에는 같은 문제를 싱킹을 켜놓고 하겠습니다. 추론 기능을 켜놓고 해봤습니다. 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자, 패턴 맞추는 문제요. 자, 이렇게 추론을 했고요. 근데 추론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상당히 길게 했거든요. 여기는 지금 이 키미에서는 시간을 안 보여주다 보니까 이게 얼마큼 걸렸는지 알 수가 없는데 상당히 길게 했습니다. 답은 A, B, C, D, E 맞았고요. 요 앞에 게 지금 추론을 꺼놓고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어떤 수에 5를 더하면 그 수의 2배보다 3이 작다. 요거 방정식 풀면은 8이 맞았고요. 두 번째 문제도 맞았고요. 자, 세 번째 문제,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보라 순서가 반복될 때 57번째 색깔은 무엇이냐? 추론을 다른 그 챗GPT나 다른 추론 모델이 있었잖아요. 딥식 이런 거보다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결국 추론이 있을 때는 이 추론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 이게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 토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경쟁력이 되는 것 같아요. 파란색 맞았고요. 자, 그 다음에 5명이 사과를 먹고 있을 때 순서 정하는 거. 자, C, A, B, D, E 맞았고요. 자, 그 다음에 3명이 일렬로 서 있을 때 모자 색깔을 맞추는 겁니다. 맨 앞 사람이 어떻게 모자 색깔을 맞췄느냐. 요거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잘못돼서 이게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끊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추론하는 과정에서 무한 루프 도는 뭐가 생기나 봐요. 그래서 다시 했더니 요번엔 제대로 나왔고요. 자, 블랙이라고 나왔고 이게 추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언어가 섞이는 문제. 요건 딥식 설명할 때도 그게 있었거든요. 딥식도 그런 현상이 있었다. 뭐 논문에 나왔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검은색 모자 맞췄고요. 자, 그 다음에 26개 동전 중 가짜 동전 하나를 찾는 거 양팔 저울로 최소 몇 번의 저울질로 찾을 수 있나 요겁니다. 결국 여기서는 9, 9, 8 이렇게 나눠서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최소 3번의 저울질이 필요하다 맞췄고요. 다음 문제는 현재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4배, 5년 전에는 5배였다. 이거 방정식 푸는 거죠. 그래서 80살 맞았고요. 여기까지는 추론이 없는 것하고 동일한 결과가 나왔고요. 다음 요거 용의자 3명
자, 요거는 보면은 리즈닝을 했을 때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나요? 네. B가 범인이 맞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A가 범인일 때는 false, true, true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거는 이제 조건에 맞지 않죠. 그 다음에 B가 범인일 때는 true, false, false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맞췄습니다. 자, 추론이 없을 때는 못 맞췄던 문제를 맞췄고요. 논리적으로 다시 검증해서 정확하게 찾아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곱이 합보다 크냐? 요거는 64분의 43 맞았습니다. 요거는 추론이 없을 때도 맞췄었고요. 자, 그 다음에 철근량 구하는 거죠. 철근량 구하는 거. 제가 여기 프롬프트에다가 표면에서 철근 중심까지를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커버라는 게 기복이.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중국어로 나왔지만 보면 여기서 직경의 반을 뺐어요. 이거 한 32mm라고 생각한다 철근을 반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틀렸고 그다음에 공식들도 보면은 좀 쓸데없는 공식들이 좀 들어가 있고 최종적으로 뭐 이렇게 근을 구하는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공식을 적용하긴 했는데 이게 62,000이 나왔어요. 62,000. 그리고 또 다른 걸 구해요. 최종적으로는 4120인데 이걸 구하는 4120이 구하는 공식은 이런 공식으로 구했어요. 앞에서 구한 거하고 상관없이 62,000이하고 상관없이 뭐 이렇게 구했어요. 이건 아니죠. 그죠? 이거 되게 이렇게 단순한 공식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요게 수동 기능이 없는 거에서도 틀렸는데 동일하게 틀렸죠. 적은 구하기 틀렸고요. 그 다음에 코딩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 근을 구하고 그걸 이제 수학식으로 렌더링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라. 그래프에다가 그 근의 위치를 표시를 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거 코딩이 그 추론을 너무 많이 해요. 지금 전체적으로 추론을 하면 얘가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코딩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게 추론해서 코딩한 거예요. 답이 아니라. 추론해서 이렇게 코딩을 하고 엄청 오래 했습니다. 이거. 시간이 안 나오다 보니까 얼마나 걸렸는지 좀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많은 코딩을 했어요. 저게 답으로 준 코딩이 아니라 추론을 하면서 한 코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최종적으로 답을 준 거거든요. 여기까지가 코딩이고 여기가 최종 코딩이거든요. 이거 복사해서 거기를 눌러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죠. 그래서 4, 3 누르면 이게 그래프가 안 나왔어요. 지금 이거 그 렌더링은 됐거든요. 수식 렌더링은 그래프가 전혀 안 나왔어요. 자, 이거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거 추론 없을 때는 다 맞았고 그 표시 근의 위치 표시 안 한 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거 틀린 걸로 한 거였거든요. 근데 얘는 아예 그래프가 안 나왔어요. 이게 코딩은 다른 모델도 써보면 코딩은 추론 없이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딩 자체가 추론이 필요한 게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코딩. 자, 요거는 이제 H빔 재원 입력받아서 단면적 구하고 그림까지 그리는 거죠. 얘도 추론 상당히 많이 했어요. 얘도 추론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코딩을 추론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얘가 지금. 다른 모델들은 코딩을 할 때, 그러니까 추론 모델들 써도 그냥 코딩을 하는 것 자체 빼고 그 전에 이제 어떤 수식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런 거에만 추론을 쓴 것 같은데 얘는 지금 코딩하는 것 자체도 이렇게 추론을 막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보면은 이렇게 시행됐거든요. 일단 그림 잘 나왔고요. 이제 요거 숫자를 좀 바꿔 봐야겠죠. 이렇게 바꿔보면 이렇게 폭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높이도 한번 보시죠. 높이를 늘리면 스케일에 맞게 다시 조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하면은 11,700 요거 맞는 답입니다. 네, 그래서 H빙 그리는 거는 맞았습니다. 자, 그래서 철근양 구하는 거하고 2차 방정식 그 근 구하고 그래프 그리는 거 요 두 개가 틀리고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점수는 83점이네요. 83점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나요? 딥식 R1 70B하고 비슷하고 QN 2.5 Max하고 좀 비슷하고요. 그죠? 상당히 성능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추론 기능이 있다는 거, 이제 그게 상당히 중요한 한 것 같고요. 다른 상당히 다른 기능들, 그냥 첨부할 수 있는 파일 형식도 상당히 다양하고, 그 다음에 서치 기능도 됐고요. 그죠? 추론 기능도 있고, 상당히 많은 기능이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튼 보면은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여기에 있는 것들도 이 중에서 지금 중국계, 그죠? 딥식, 그 다음에 QN, 알리바바 거죠. 그 다음에 딥식, 이건 LM 스튜디오에서 테스트한 거고요. 이건 그로크에서 테스트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리튼에서 테스트한 겁니다.
이 3개 모델은 뭐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근데 점수가 쪼끔씩 다르긴 했는데 요건 참 8빌리언입니다. 8빌리언. 상당히 작은 모델이죠. 그래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오늘 테스트한 키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추론이 없는 모델이 67점, 추론이 있는 모델이 83점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 네, 그런 결론을.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의 또 다른 인공지능 모델인 키미 1.5 모델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